수능 특강 4강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4강에서 다루고 있는 서아시아사는 수능과 모평에서 계속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고 출제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 문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가왕조의 정치가 무력에 의한 잔혹한 것이었고 압제적이었기 때문에 예속된 민족이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독립하고 메디아 왕국이 세워지고 리디아 왕국 그리고 신바빌로니아까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니네베가 함락됐다라는 말이 나와서 니네베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왕조이고 아주 가혹한 통치로 인해서 결국은 분열을 맞이하게 된 아시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볼까요? 1번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다. 파르티아를 정복한 나라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AD 3세기 226년에 사산왕조가 만들어졌고요. 2번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아 멸망한 나라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시작했고요. 동그라미 3번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였다. 네, 이게 아시리아에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아랍인을 우대하고 비아랍인을 차별하였다.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661년부터 750년까지 존재했었고요. 5번 로마와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한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 기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들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자주 출제됐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게 봐둬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리아 시대에 정비된 도료 혜택을 입었대요. 이 왕조가요. 다리우스 1세라는 말이 나오고요. 군용도로와 통상로 및 역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화폐도 있었고 해상무역을 보호하기도 했고 피정복민의 전통을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라고 해요. 이미 다리우스 1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으면서도 이런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시켰던 일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됩니다. 기억, 마니교가 등장하였다.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고 마니교가 등장해서 이걸 이단시 여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등장했던 때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지 않고요. 니은, 페르세폴리스가 건설되었다. 페르세폴리스나 수사 등의 도시를 선생님이 잘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있었다.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나라는 6세기경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도 아니고요. 리을,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미스 해전,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네. 3번 역시 이 페르시아에서 유행한 종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두 신을 대립시켜요. 이원적 종교인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선한 신은 아우라 마즈다. 그리고 암흑의 신은 아리만. 이 종교가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을 알면은 되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요. 답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된 거죠.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했던 것은 아케메네스 때이고 국교화가 된 것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선제 1번의 헤브라이에 의해 성립된 건 유대교이고요. 동그라미 3번 신앙 고백 등 오행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이슬람입니다. 오행과 6가지의 믿음, 육신을 믿는 거죠.
이 오행에는 뭐 라마단 기간을 지킨다든지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연현상을 찬미한 배달을 중시하였다는 브라만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4번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4번도 이슬람 왕조에 대한 문제로 아주 시그니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조인지 한번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칼리프의 지위를 세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가 나왔고요. 칼리프를 세습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정복했는지를 봐야겠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하였다.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조는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661년부터 750년까지 존재했었고요. 우마이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됩니다. 답은 2번 투르푸아티의 전투가 되는데요. 이게 뭔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732년에 있었고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과 격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마이야가 패배하게 되고요. 나머지 선지를 보면 1번 헤지라가 단행되었던 배경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슬람 공동체 성립을 성공시킨 성스러운 이주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622년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 다리우스 1세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동그라미 4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멸망 과정. 사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왕조는 651년 정통 칼리프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와 당의 전투였고요. 751년 아바스 왕조가 승리함으로써 비단길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역시 좀 눈여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슬람 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왕조가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와 알-마문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네, 이 내용은 쓱 읽으면 되고요. 이때 바그다드가 당의 장악과 함께 중심지로 번성했고 실크로드의 활용으로 동서문물이 문밀듯이 유입되었다. 중국으로 도입된 새로운 기술이 종이혁명을 불러일으켜와 이거 제지술이겠네요. 두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바그다드와 제지술이 유입되었다. 이 바그다드를 수도로 한 왕조는 아바스이고요. 아바스 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당의 포로가 들어오면서 제지술이 전례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바스는 750년부터 1258년까지 존재했었고요. 아바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1번 아랍인의 특권을 강화한 것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던 우마이야입니다. 661년부터 750년까지 존재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무함마드의 계승자 그 후계자죠. 계승자를 선출했던 때는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632년부터 661년까지 존재했었고요. 동그라미 3번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이것 역시 이베리아까지 갔으면 우마이야입니다. 4번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왕의 길을 건설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5번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에게 술탄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네, 아바스 왕조가 길게 가긴 하지만 말기에는 굉장히 약화가 돼서 이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술탄이라는 칭호를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답으로 옳습니다. 이 제시되는 내용과 선지 너무나 중요하게 잘 출제됐던 부분이므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전투가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과 지하드 이슬람군은 어디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대요. 당과 이슬람이 격돌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탈라스 전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51년이고요. 여기에서 이슬람, 아바스 쪽이 승리를 거둡니다. 생각이 안 나면 계속해서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개념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개념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기억, 사막길, 비단길이 개척된 것은 우리 한무제식이 장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니은, 십자군 전쟁은 우리 유럽과 이슬람의 격돌이었죠. 11에서 13세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디귿, 제지술이 전해졌고 아바스 왕조가 비단길을 차지해서 동서무역의 주도권 잡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가겠습니다. 인물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가 인물은 서아시아를 목표로 소위 7년 원정을 단행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나톨리아 동부의 근거지를 둔 세력을 격파하고 맘루크 왕조를 몰아내고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다. 앙카라 전투라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스만과 싸웠던 앙카라 전투가 있었고요. 그가 사마르칸트로 귀환했네요. 곧이어 중국 원정을 시작했지만 사망한 이 인물은 바로 티무르입니다. 이 티무르 제국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서아시아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티무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볼게요. 동그라미 1번. 헝가리를 정복하였다. 야, 이런 이슬람이 슬슬 동유럽으로 접근을 했던 때는 오스만의 전성기인 술레이만 1세 때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요. 2번 티마르제 역시 군사적 봉건제이고요. 오스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3번 칼리프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각지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지배자인 칼리프를 칭했던 사람들이 많아지죠. 파티마 왕조라든지 아니면 우마이야도 동시에 칼리프를 칭하기도 합니다.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웠던 게 바로 티무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동그라미 5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이 시아파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왕조는 사파비 왕조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고 싶다면 이집트에 위치했던 파티마까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의 재위식에 볼 수 있는 모습. 가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로마의 종말도 오스만의 새로운 시작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로마 제국의 상속자임을 선언하였다. 뭔가 로마의 계승자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물인데요. 어쨌든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그 사건.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흐메트 2세 때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자면 동그라미 2번 술탄을 호위하고 있는 예니체리죠. 인물 문제지만 사실상 오스만을 묶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오답을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피살되는 제4대 칼리프 알리. 네, 정통 칼리프의 마지막 칼리프였죠. 이 다음에는 이제 우마이야가 이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되면서 왕조를 열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기는 아바스 1세. 이스파한 어디의 수도일까요? 네, 사파비입니다. 동그라미 4번 바그다드에 입성하는 셀주크 티르크의 병사. 네, 선생님 바그다드가 수도가 아니라 입성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셀주크 티르크가 1055년 11세기에 바그다드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는 무함마드 일행.
네, 해지라죠. 622년입니다. 그러면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역시 아시리아를 묻는 문제예요.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본토를 직할지로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속주제나 신종 왕제를 적용하였다. 네,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군용도로와 통상로가 정비가 되고 거대한 지구라트가 건설되고요. 아슈르바니팔이 수도 니네베에 세운 왕립도서관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시리아임을 알 수 있고요. 답을 골라보면 우리 기본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동그라미 4번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결과 4개국으로 분열이 되죠. 뭐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등등등요. 신바벨로니아까지 해서요. 나머지 선지도 우리 서아시아의 여러 왕조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봐두도록 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당한 나라는 바로 정통 칼리프에 의해서였죠. 651년 멸망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조로아스터교가 널리 유행한 배경을 찾아본다. 널리 유행한 나라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고요. 국교화를 정확하게 칭하고자 할 때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패한 요인. 네, BC 5세기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죠.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패배합니다. 동그라미 5번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는 교역로의 활성화. 이슬람교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메카랑 메디나가 상업도시로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슬람교 탄생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네, 어떤 왕조인지 파악해야 되는 문제네요. 카르티르는 샤프르 1세 때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직위를 받았으며 조로아스터교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샤프르 1세 아들 호르미즈 1세 때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마니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니교에 대한 박해가였고 이런 카르티르의 열정으로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네, 조로아스터가 국교였던 이 왕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226년에서 651년까지 가고요. 3세기에서 7세기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사산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선지를 쭉 보면 답은 4번 동서무역 중개가 되고요. 오답 선지를 찬찬히 보겠습니다. 1번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우리 앞에서 기본 문제 계속 잘 봤으면 이게 우마이야 왕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661년부터 750년.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도를 계속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익숙해졌으면 좋겠는 거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굳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아라빈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이 아라빈을 우대했던 왕조는 우마이야고 그 다음에 오는 왕조는 이런 특권을 폐지해서 범이슬람 제국으로의 도약을 하게 되죠. 아바스 왕조입니다. 750년부터 1258년까지 존재했었고요. 3번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은 왕조는 우마이야입니다. 그럼 아바스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아바스, 바그다드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죠? 바그다드입니다. 5번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아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아내를 얻을 것을 권했고 돼지고기를 금기시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슬람교라는 것만 추론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기억, 우상숭배를 배격하였다. 맞습니다. 라마단 기간의 금식을 중시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등장한 건 이단 시대였던 마니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의 1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멸망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디나라는 도시가 나오네요. 메디나의 지도부가 이라크에 파견할 새로운 군대를 모집하였다. 그리고 사산인들을 참패시켰고요. 사산인들이 내몰렸고 사산왕조의 수도 크테시폰이 이라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산인들은 근거지 잃게 됐대요. 사산왕조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슬림들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산왕조를 멸망시킨 이슬람 왕조가 정통 칼리프죠. 651년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걸 고르자면요. 정통 칼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네요. 4번. 선출된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를 이끌었다.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오답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십자군 전쟁이 전개되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유럽과 이슬람의 격돌이었고요. 2번. 데브시름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강제징집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징집해서 관료나 예니체리가 되게 한 오스만 제국의 제도죠. 동그라미 3번. 바그다드가 번영하였다. 아바스 왕조입니다. 750년에서 1258년까지 존재했고요. 5번. 파티마 왕조가 칼리프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번영했고 10세기에 등장한 왕조입니다. 네, 이제 실전 문제 마지막 장입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간단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확립했고 영의 개념 확립했고 역법의 원리가 원과 고려에도 소개되어서 역법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고 각종 화학실험 방법이 고안된 이 사회는 이슬람 사회입니다. 기억, 종법을 강조한 건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을 중시한 것 맞습니다. 사막길을 개척한 것은 한무제 장건입니다. 사막길 이콜 비단길입니다. 리을, 아라베스크 무늬를 사용한 건축 양식이 발달하였다. 이것과 모스크까지 함께 알아두면 이슬람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봐둬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가 제국이 다마스쿠스를 점령을 했고요. 이어서 250년 동안 이집트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맘루크 정벌한 뒤 술탄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칼리프도 데려오고요. 그리고 무함마드의 유품이 포함된 성물을 갖게 됐고 술탄은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네요. 네, 맘루크 왕조도 멸망시켰고 이제 술탄이라는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네요. 이 왕조는 오스만입니다. 이 맘루크 왕조를 정복을 한 그 술탄이 셀림 1세입니다. 오스만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키워드보다 좀 낯선 키워드들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잘 모를 경우에 선지 하나하나씩을 분석하면서 아닌 걸 걸러내면 돼요. 그럼 선지를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였다. 네, 티무르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존재했고요. 2번, 몽골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아바스를 이야기합니다. 1258년이면 13세기, 13세기면 몽골의 세기입니다. 3번,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인정하였다.
네, 이게 오스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고요. 4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선지네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사파비 까지 기억해도 괜찮고요. 이 파티마 왕조까지 추가해주면 아주 완벽합니다. 5번,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였다. 네, 저희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으로 시작해서 그 창건자인 투그릴 베그가 바그다드에 입성했던 때는 셀주크 티르크가 바로 바그다드에 입성한 1055년 11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선지 하나하나 다 빼놓을 것이 없는 서아시아 아파트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은 특별히 자주 출제됐던 방식이나 그런 베이직한 개념을 다루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면서 틀린 문제건 맞는 문제건 개념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